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하는 것을 보고 시집살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다. 어느덧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가 시부모 밑에서 살림을 하며 지내기 시작했다. 모두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시집살이가 과연 얼마나 오래된 것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는지 말이다. 우리말에 남자아이를 머슴애라고 하고 여자아이를 계집애라 한다. 요즘 여인들은 계집애라 하면 여자아이를 비하하는 말로 듣고 화를 내는데 그 본뜻은 그렇지 않았다. 계집애의 원뜻은 제집애이다. 혼인을 해도 제 집에서 산다고 해서 여자를 제 집애라 불렀고 발음이 변화되어 제 집이 계집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남자가 혼인하는 것을 장가간다고 하였다. 이는 장인의 집에 가서 산다는 뜻인데 머슴에는 신랑이 처가에서 마치 머슴처럼 일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부를 가시벗이라 하는데 가시는 각시, 즉 부인이고 남편은 벗이라고 했다. 벗이 발음이 멋이로 변화되고 머시에 애가 붙어서 머시에, 즉 머시가 될 아이를 머슴애라 불렀다는 설도 있다. 고구려는 여자의 집안에 사위집을 짓고 결혼한 부부가 살았다.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남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처가살이를 한 것이다. 혼인 풍속은 구두로 미리 약속이 되면 여자의 집 봄채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욱이라고 한다.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도착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무릎 꿇고 절하면서 아무쪼록 신부와 동침할 수 있도록 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거듭 청하면 신부의 부모는 그제서야 작은 집에 가서 자도록 허락한다.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다. 고려 또한 남자들은 처가에 살았다.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서 혼인해 살다가 자녀가 성장하면 본가로 왔다. 이것을 남귀여가 혼이라고 한다.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조선의 개국 세력은 옛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우리 민족의 전통 혼인 관습인 남귀여가 혼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고 중국 주자거래의 친명과 시집살이를 전 백성에게 강요했다. 그러나 백성은 물론 사대부들도 친명과 시집살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집살이는 조선 중기에 본격화되었다. 그 시작은 백성들이 태평성대라고 불렀던 세종 집권 시기였다. 선왕 때부터 정착시키려고 했던 명나라의 유교적 풍속인 친형이해, 즉 시집살이를 세종 때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시집살이를 하게 된 인물은 숙신홍주이다. 태종의 막내딸이자 세종의 이복 동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집살이를 한 여인인 것이다. 파원군 윤평이 숙신홍주를 친히 맞아가니 본국에서의 친형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세종의 친형의 실시 결정은 이 땅에 시집살이 문화를 뿌리내렸으며 이전 시대에 비해 조선의 여성들이 열악한 지위를 갖게끔 하는 의미가 큰 결정이었다. 세종은 결코 남성외활론자나 여성 혐오자는 아니었지만 이 땅을 이상적인 성리학적 체제로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군주였다. 따라서 전통의 대릴 사위제를 깨고 주자거래에 따른 시집살이를 보급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남귀여가 혼은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인 풍속으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치른 뒤 부부가 일정 기간 신부 집에서 사는 전통이다. 결혼한 딸이 바로 출가하지 않으니 혼인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고 가정에서 여성의 권위를 인정했다. 남귀여가 혼의 관습 때문에 당시에는 여자 집의 영향력이 컸음은 물론이다. 예부터 내려오던 장가를 가던 풍속이 남자 중심 체제가 굳어지며 자연스럽게 시집을 가는 풍속으로 바뀌어갔다. 부계성이 강화되면서 딸의 정체성보다 며느리의 정체성이 더 강해진 것이다. 친형제가 민가에까지 일반화된 것은 17세기를 지나 18세기가 되어서였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자들의 고된 시집살이는
18세기가 되어서야 확고하게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때부터 여성의 지위도 함께 추락했다. 하지만 이는 조선시대에서도 200년 정도만 유지된 제도였을 뿐이다.